최소 1억. 그냥 단순하게 뭐 인테리어하고 장비 사면 끝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더 많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카페 창업하시기 전에 이 영상 한번 꼭 보시고 예산 편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모여 있지 않은데 창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스퀘어입니다. 오늘은 창업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매장으로 원두 납품 문의를 하시려고 이제 매장에 오신 어떤 손님이 계셨는데 창업 예정이라고 하셔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창업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증금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러시면 창업을 좀 미루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카페 창업을 되게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오픈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드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최소 1억. 카페 창업하는데 최소 1억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통 보증금 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하는데 최소 또 한 2, 3천만 원 들어가고, 냉난방기, 간판, 뭐 스피커 뭐 이런 거 하면 대략 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럼 벌써 뭐 5, 6천만 원이 훅 빠졌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집기, 그러니까 뭐 장비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장비도 뭐 저렴한 걸로 한다고 해도 2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럼 벌써 7천에서 8천. 거기에다가 초도물품, 그 다음에 뭐 굿즈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비, 그 다음에 어떤 예비비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최소 1억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모여 있지 않은데 창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면은, 물론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요즘에 뭐 셀프 인테리어도 하시고 뭐 중고로 뭐 이렇게 장비도 구매하시고 하시면은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또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어쨌든 직원들도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가서 카페를 창업을 하려고 하면 나하고도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건데, 너가 나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 있는 카페를 오픈해야지 나하고도 경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에서도 차이가 나고 실력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에서 차이도 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매장을 굳이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제 매장에서 1억을 들여서 오픈을 했는데 옆에 매장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비용에서 나오는 그런 퀄리티의 차이, 갭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근데 나 여기보다 커피 잘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얘보다는 커피를 잘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커피나 카페라는 데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누구나 잘합니다. 어디 가도 커피 요즘 맛없는 데 많이 없고, 어디 가도 인테리어 잘 안 돼 있는 데 없고, 어디 가도 서비스 안 좋은 데가 없거든요. 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 사실 거기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에너지와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비용을 아껴서 이 사람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거라면 절대 창업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를 창업을 하시는데 예산도 편성이 많이 되어 있지도 않고 잘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실 카페를 창업한다는 게 의미가 없고 곧 폐업하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그 손님한테도 사실 카페 창업하지 마시고 좀 더 자본을 모으셔서 창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잘하고 있던 매장들도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어디다 오픈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뛰어들면 정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를 좀 잘 하시고 카페 창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창업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은지, 그리고 카페를 창업하면서 어떤 비용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매장을 여러 개 오픈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걸 통해서 다른 매장들도 여러 번 오픈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을 해요. 자가 건물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이제 임대를 해서 창업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보증금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권리금이 있는 매장인 경우에는 권리금이 발생을 해요. 뭐 사실 권리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상권이 좋다라는 거를 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리는 잘 찾아보셔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행해주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페를 오픈하는 그런 지역에 보면 보통 보증금은 한 뭐 2천에서 3천 정도 사이가 될 거고, 바닥 권리금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책정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페 창업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서류 작업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소방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건증 발급이나 사업자 등록증 발급, 그 다음에 뭐 화재보험이나 뭐 책임보험 같은 거를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큰 비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작업은 카페 창업을 하시기 전에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딩이에요. 브랜딩이라는 거는 어떤 카페를 함에 있어서 아주 작게라고 하면 카페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정말 거기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묻혀져 있는 큰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개인 어떤 브랜드를 창업하시려고 하신다면 브랜딩은 꼭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로고를 제작하는 어떤 작업이라도 하셔야, 뭐 컵에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도장 같은 걸 만들거나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이 브랜딩 작업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뭐 사실 가격을 매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숨고 같은 그런 어떤 플랫폼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랑 어떤 작업을 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유명한 업체들이나 그런 디자이너들이랑 작업을 하시면 이것도 이제 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도 어느 정도 예산에 추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비예요. 교육비는 뭐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셨던 분들이라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됐지만, 뭐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카페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어떤 대행업체나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교육을 좀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작게는 커피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디저트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창업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어떤 컨설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카페 창업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그 업체들에서도 어떤 예산 분배나 노하우들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을 창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카페를 오픈할 때도 저도 이제 창업 교육이라는 걸 받았고, 뭐 어떤 교육 기관을 찾아다니기보다 내가 좋아했던 어떤 카페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뭐 창업 교육이나 이런 컨설팅 같은 걸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가능한 매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처음에 당연히 초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카페 레시피 교육만 해도 그 레시피를 잡는 데 들어가는 어떤 재료비나 그 시간적인 걸 생각을 하면은 그 비용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새로운 레시피를 하나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재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게 메뉴 하나당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고민 없이 어떤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용이 결국 시간을 아끼고 그 다음에 더 퀄리티 있는 매장을 오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카페 창업에 있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는 뭐 지금도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평당 얼마예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업체들을 오픈하면서 느꼈던 거는 평당 얼마라는 기준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인테리어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내가 10평짜리 매장을 하는데 나는 인테리어에 3천만 원을 쓸 거야.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여기 매장에 인테리어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으시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근데 10평짜리의 인테리어 비용이 2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1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적정한 가격의 수준이다라고
비싸다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라는 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시공비가 있지만 시공비 플러스 디자인 비용이라는 게 사실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예쁘게 이 매장을 잘 디자인했느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디자인을 잘한다, 인테리어를 잘한다는 업체들이 비싼 이유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인테리어 계약서상 보시면 다 명시가 돼 있을 거긴 한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냉난방기, 뭐 간판, 소방, 음향기기, 철거 비용이나 가구 이런 거는 사실 불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가구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구라는 게 사실 테이블 하나에 1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지만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테리어 비용 안에 포함시켜 버리면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 한정된 예산에서 그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인테리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비용들이 불포함된 사항들이 사실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뭐 에어컨 하나만 해도 한 대당 설치비까지 하면 보통 뭐 한 3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이고, 뭐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비싼 거 사면 또 100만 원 단위의 돈이 지출이 돼야 되고, 그냥 매장 앞에 세워놓는 입간판 하나만 해도 20-3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장비예요. 일단 카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커피 머신, 그라인더, 냉장고, 제빙기, 이것도 사실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비들의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의 예산을 잘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이쪽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좀 투자하는 편이에요. 지금 매장에도 꽤 많은 비용을 장비 쪽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인데 커피라는 걸 가지고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매장들을 가보면 정말 커피 머신에 투자를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카페라는 공간이 커피가 주 메뉴이고 주된 상품인데 그 주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장비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맛있어 보이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에는 투자를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라는 거는 커피가 주 메뉴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조금 장비를 투자를 하셔야 조금 더 경쟁력 있고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도물품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요. 뭐 초도물품이라고 하면은 뭐 음료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회용품, 그러니까 뭐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용품들, 그다음에 뭐 커피가 될 수도 있고 우유나 어떤 그런 재료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재료들은 대략 한 1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양을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매장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회용 컵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뭐 디저트나 원두의 이런 가격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겠지만 대략 매장을 한 달 정도 재료가 떨어짐 없이 운영하기에는 한 이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료로 말씀을 드리면 커피에 들어가는 뭐 시럽류가 있을 거고 파우더류가 있을 거고 뭐 빨대, 뭐 종이컵, 캐리어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두가 있어야 되고, 디저트를 직접 만드신다고 하면은 이제 만드는데 들어가는 뭐 버터, 뭐 설탕, 밀가루, 초콜릿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생지로 받으신다고 하면은 어쨌든 또 생지를 또 받으셔야 되니까 생지 비용, 이런 것들이 초도물품 비용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잘 책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는 패키지 생산 비용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브랜딩에서 어떤 패키지들을 만들겠다, 디자인 되어진 어떤 패키지 상품들을 제작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이제 제작 비용인데, 요즘 많이 하시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유리잔을 많이 하시죠. 컵 이렇게 세트로 해서, 그리고 뭐 컵홀더나 종이컵 인쇄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냅킨이나 물티슈나 아니면 어떤 굿즈 상품들이나, 그리고 이제 뭐 앞치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머그컵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뭐 머그컵 하나에 10,000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업체에서 생산해주는 최소 수량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000원짜리를 최소 100개는 해야 만들어줍니다 라는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100개를 만들면 머그컵 하나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잘 책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예비비예요. 예비비는 뭐냐면 매장을 딱 오픈하고 나서 잘 되면 정말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아마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도 생기고 뭔가 그런 좀 시간이 흘러야지만 좀 매출이 오르는 경향이 좀 일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2-3달 정도를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예비비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비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세랑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의 한 곱하기 3? 한 3개월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매출이 계속 이제 발생이 돼야 또 이게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바로 문을 닫게 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오픈한 첫 달은 아마 매출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주변에 친구들이나 가족, 지인, 흔히 얘기하는 오픈빨, 굉장히 막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한 달, 뭐 혹은 아주 길면 2달 정도의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매출이, 서서히가 아니야, 한순간에 매출이 확 떨어지거든요. 떨어졌을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예비비는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도 예산에 꼭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책정을 하자면, 매장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매장 오픈할 때 생각했던 것대로 딱 오픈을 했는데 뭐 완벽하게 오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뭐 하나 이제 조금씩 빠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더 보충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어떤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뭔가 추가를 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계속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카페를 오픈함에 있어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9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인테리어하고 장비 사면 끝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카페 창업하시기 전에 이 영상 한번 꼭 보시고 예산 편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카페 창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 이거 내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얘기 안 했어. 그 상가를 계약하면 상가 안에 그 천장에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처럼 달려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스템 에어컨인지 FCU인지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시스템 에어컨인 경우에는 냉방, 난방을 제가 원하는 시간 안에 틀 수가 있는데, FCU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 중앙 냉 난방 장치라서 이게 제가 틀고 싶은 시간에 틀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좀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건물에 에어컨 달려있네 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에어컨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FCU인지 시스템 에어컨인지 잘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FCU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FCU는 사실 카페라는 게 상시 매장에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꺼지면 사실 히터를 틀어요. 히터가 꺼지는 시기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는 건물에서 냉난방을 안 하거든요. 아주 덥거나 아주 춥지 않으면 냉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다시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FCU인지 시스템 에어컨인지는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